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과 행정학을 함께 하게 된 정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학과목에 대한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경제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학이나 행정학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제가 행정학이기 때문에 행정학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 학과목이라고 하는 것의 공부 방법론 물론 행정학이랑 정치학이랑 좀 다르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통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숲을 보라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숲을 보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학이나 행정법, 뭐시 이런 걸 하신다면은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학과목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경제학이나 행정법 이런 것들은 정해진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있어서 사실은 객관식 시험이 훨씬 더 어렵게 그리고 어렵게 풀어서 써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처럼 비슷하게 공부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을 깊게 파고 자세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뭐 공식을 외운다던가 또는 어떤 규정을 외운다던가 또는 뭐 어떤 판례를 외운다던가 이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행정학 또는 정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학과목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학과목들을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이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특히나 행정학은 공부하시면 이거 완전 뜬구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맞는 공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게 너무 뜬구름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걸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다. 완벽하게 의문이 1도 안 드는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하나의 개념에 집착을 했을 때는 시간만 낭비하고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연결된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학과목이라는 과목들은 여러 가지 개념이 연결된 그런 학문이에요. 말하자면 뭐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 배경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왔고 그 이론에 따라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이 이론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총론과 강론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행정학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뭐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을 하게 됐고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니까 인사, 조직, 재무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뭐 인사랑 연결을 해본다면 인사에서는 뭐 개방형 임용제도가 확대가 되었다라든가 뭐 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든가 또 아니면 뭐 재무에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총론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강론의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또 문제 자체도요. 굉장히 연결된 개념으로 출제되는 게 많아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해 보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보지 않고 좁게 보면 거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시는 거, 큰 그림을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실 때 특히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행정현상이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를 하시고 행정현상을 보시면 그전이랑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행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나 그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저기 다 들어있구나. 그 키워드들이 저 말 속에 다 들어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거버넌스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거버넌스라든가 시민참여, 민관협력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행정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디한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시면서 행정현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배운 행정학 이론에 비추어서 지금 이 정책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 문제가 나올 때도 지금 현상을 설명하라 라는 듯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우리 국내 행정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이론이랑 관련이 있는지
등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숲을 봐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2시간에 5,500자 가량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왜냐? 우리가 좁게 몇몇 개념을 깊게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많이 쓸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연결해서 많이 알고 있을 때 많은 분량을 채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숲을 보는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을 시작하실 때 수험 자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가 필요하죠. 이 교과서는 개론서. 근데 보시면은 뭐 행정학 같은 경우는 뭐 세행정학 그리고 뭐 한국행정학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서 메인 중에서 자기가 편한 거 그런 것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행정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이제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개론서를 쓰셨으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 강론서를 이걸 다 봐야 되나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강론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두께가 다 상당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본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낭비가 될 수가 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개론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들이냐? 예를 들면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데 이 개론서에는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만 찾아서 보신다던가 또는 이 개념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찾아보시던가 이런 게 필요하지 그것을 다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논문을 또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논문에 연계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행정학 회복, 한국정책학 회복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최신 논문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논문을 근데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이걸 다 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가 정리해주는 논문 자료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스터디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논문을 요약해서 나누는 그런 방식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 없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는 뭐 배경, 중심 개념, 핵심 개념 또는 뭐 어떤 원인이라든가 해결 방안 또는 뭐 시사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해도 과한 게 아닐 텐데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범위가 넓죠, 학과목은. 이 넓은 학과목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아 트렌드가 이렇구나라는 것, 출제 경향이 이렇구나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공부하는 양을 훨씬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출 문제를 꼭 보시고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인데요. 최근에 또 출제 트렌드가 어떤 사례를 주고 그 사례를 연결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문제도 있지만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하라. 사례 자체를 내가 제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많이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행정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물론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것. 그런 사례들은 어디서 많이 찾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논문,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연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례가 되겠죠. 그 중요한 사례들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꼭 문제 자체에서 사례를 제시하라 라고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답안을 하실 때 답안을 쓰시는 중에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례를 던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우수한 답이 되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알아두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자기만의 창의적인 사례를 알아내려고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그 사례를 인정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굉장히 생소한 사례를 어디서 가져오면 이 교수님이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이 사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교수님이 그러면 그 사례를 시간을 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채점을 하실까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한 사례보다는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다루어진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의 강조점들인데요. 이것도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예습보다는 복습,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혼자 예습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기보다는 우리 강사가 안내를 해주겠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안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복습을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써보는 연습은 계속 하셔라.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계속 학습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려고 했을 때 절대 그냥 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는 연습을 해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쓰는 연습 같은 경우에는 매번 복습을 하실 때 한 번 한 번 복습을 하실 때마다 그날 배운 내용들, 그날 배운 개념들, 그리고 또 사례들 이런 것들 다 써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과 사례를 연결시키는 그런 연습 이렇게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개론서나 이런 걸 보면서 채점을 해보시고 혼자 너무 어렵다. 혼자 문제 내기도 어렵고 혼자 채점하기도 어렵다. 이러면 또 스터디를 활용하셔서 서로 문제 내주고 채점해주고 이런 방식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은근히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암기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뭐 숲을 보라 라면서 학과목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학과목, 논술 과목의 객관식 시험과 당연히 공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객관식적인 어떤 암기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게 논술형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 답안 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약수령 문제도 나와요. 논술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논술형이지만 약수형.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이건 암기 안 하면 절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장을 밑도 끝도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해결 방안 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또는 어떤 관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떤 관점, 어떤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초반부터 그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암기 못하면 설명 못하죠.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미지가 나빠요. 아, 이 사람은 이걸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뒷부분의 해결 방안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 점수를 좋게 줄 수가 없는데 반대로 후광 효과는 가능해요. 앞부분에서 어떤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제시를 했다. 그럼 이 친구는 좀 아는 친구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뒷부분을 보면 해결 방안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제가 학원 강의 구성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비순환, 1순환, 3순환,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예비 1순환 때는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 1순환 때 핵심 개념을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도 쓰는 연습은 계속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인데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을 쓰는 단계입니다. 2순환 때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답안을 쓰시면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고 3순환 때는 이제 어떤 논문, 최근 논문 이런 거에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쟁점들을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